안녕하세요. 송호중학교 2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직접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시간마다 이수율 100%를 만들어주고 형성평가에도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과 이번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2 물질의 구성 입자에서요. 소단원 2 원자가 결합한 분자입니다. 교과서는 26에서 27쪽이네요. 핵심 질문 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면 여러분은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입자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자라는 것을 배웠어요. 모두 기억나나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로서 그 안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과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원자핵과 전자가 있었습니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 원자의 전하량은 얼마다? 그래요. 0이었어요. 즉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은 그래요. 같았죠. 부호만 다를 뿐 그 양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크기, 원자의 질량 등등을 이야기했었어요. 모두 기억나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가 만들어진대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생각해 보기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의 종류는 110여 개 뿐인데 물질의 종류는 무수히 많대요. 이 블럭 장난감을 생각하면서 그 까닭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이 각각의 블럭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와 수가 다양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블럭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병아리 모양의 블럭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오리 모양의 블럭도 만들 수 있겠죠? 이처럼 원자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분자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아래 학습지를 보면 이 분자란 무엇인지 빈칸이 되어 있네요. 선생님과 함께 적어 볼게요.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은 학습지 뒷면에 같이 노트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를 정의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원소, 원자, 그리고 분자까지 이 세 가지 개념이 모호해서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거예요. 맞아요. 주차장 사진이죠? 이 주차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차들을 이용해서 원소와 원자와 분자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잠시 위로 올려놓고요. 자, 주차장에 다양한 차들이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자동차를 준비해 왔어요. 자, 먼저 이건 소나타고요. 4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요타의 캠리래요. 3대, 둘, 셋.
자, 이렇게 총 10대의 자동차가 있는데요. 여기 3가지 종류의 자동차가 총 10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요,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연비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사이즈, 연료는 어떤 것들을 쓰고 색상은 어떠하고 외관 모양은 어떠하고 등등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소나타라고 한다면 이 소나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이 특징들은 다른 Q8이나 캠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들이죠. 이렇게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는 그 종류, 이거는 바로 원소라고 그래요. 원소. 이거는요, 다른 것과 구분되는 고유의 특징을 가지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원소를 나누거나 화합해서 새로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즉, 예를 들어 소나타를 선생님이 반을 쪼개서 이 뒷부분만 본다고 할게요.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이게 소나타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소나타의 특징을 이 반쪽에 해당하는 소나타는 그걸 충족시킬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사이즈도 반으로 줄어들 거고요. 연비나 출력 또한 원래의 소나타 것과 확연히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소나타를 다른 자동차와 합한다고 해서 이게 원래 고유의 소나타의 특징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원소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나눌 수 없고 화합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원자를 보면요. 자, 그럼 원소와 원자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자는 기본이 되는 각각의 입자예요. 그래서 다시 자동차 그림을 보면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는 4대가 있고요. 캠리는 3대, Q8은 3대 이렇게 있는데 원소 같은 경우는 종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소는 소나타 하나, 캠리 하나, Q8 하나. 즉 원소는 3가지이고요. 원자 같은 경우는 소나타 원자가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캠리의 원자도 1개, 2개, 3개. Q8의 원자도 1개, 2개, 3개. 그래서 이 주차장에 있는 원자는 총 맞아요. 10개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원소 같은 경우는 결합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원자는요, 결합할 수 있을까요? 네,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승용차에다가 우리가 카라반이라고 하죠. 캠핑카를 연결해서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카라반을 연결을 하면 이것 또한 각각 기본이 되는 입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끼리 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종류끼리 결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종류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끼리 결합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종류,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원자가 결합을 했다. 그럼 이거는 원래의 원자와는 성질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이 승용차 한 대가 통과할 때의 비용이랑 카라반을 연결한 상태에서 통과할 때의 요금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원자가 결합을 하면요, 원래의 원자와 성질이 달라지고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자는 결국 원자가
결합한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원래의 원자와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금묵자흑. 묵, 여러분 서예할 때 묵 있죠? 그 묵을 가까이 하면 글자가 검은색으로 된다. 즉 어떤 친구를 가까이 사귀냐에 따라서 나의 성질이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원자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다. 자, 그러면 결합한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가 같아도 결합한 개수가 다르면 결국에는 다른 분자가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주문을 했어요. 햄치즈 샌드위치래요. 그러면 햄이 하나 들어가고요. 치즈 하나 들어가고, 식빵도 있어야 될 거고요. 식빵은 2개가 있어야겠죠? 또 소스로 케첩을 넣는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B라는 사람은 친구랑 둘이서 왔네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햄,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 그러면 햄도 있고요. 햄은 좋아하니까 2개 넣을게요. 계란 뭐 1개. 식빵도 2개가 들어갈 거고요. 또 뭐 머스타드도 넣고요. 피클도 넣자. 근데 2명이니까 이것들이 총 그렇죠. 이렇게 2개가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원소의 개념으로 봤을 때요. A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햄, 치즈, 식빵, 케찹. 몇 가지 종류의 재료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4개의 종류의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B 같은 경우는 햄, 계란, 식빵, 머스타드, 피클. 총 5개 종류의 재료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소의 개념이고요. 각 재료의 특징이나 성질은 모두 다 달라요. 식빵의 영양분, 조리 방법, 저장 방법과 햄의 영양분, 조리 방법, 저장 방법은 모두 다 다르죠. 그래서 그 고유의 특징을 가지는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원자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재료의 기본이 되는 각각의 입자 어떤 것들이 있죠? 햄 1개, 치즈 1개, 식빵 2개, 케찹 1개. 즉 그래요. 5개가 되겠네요. 반면 B 같은 경우는 햄 2개, 계란 1개, 식빵 2개, 머스타드 1개, 피클 2개. 총 8개인데 이게 친구와 같이 왔으니까 곱하기 2에서 총 16개나 돼요. 그러죠? 재료가 되는 각각의 그 입자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개수별로 다 세주는 거예요. 반면 분자의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A는요. 이 각각의 재료들을 모두 합해서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샌드위치가 몇 개 나오죠? 그래요. 1개가 나와요. 반면 B 같은 경우는 몇 개? 그렇죠. 2개. 이렇게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아래 학습지를 보면 자, 얘 물 분자로 생각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물 분자가 1개 있다고 보면요. 그 안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1개 이렇게 3가지 원자가 결합이 된 것을 우리는 물 분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 몇 가지죠? 그 두 가지고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수소 그리고 산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몇 개가 있죠? 한 개의 물 분자에는 총 3가지의 원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소 원자가 몇 개? 2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가 몇 개? 1개. 그래서 더하면 총 3개가 된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구하는 것과 원자의 총 개수를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요. 동그라미 4번.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와의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입자이다. 그렇죠? 수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달라요. 우리가 카라반을 연결한 캠핑카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동그라미 5번. 물의 상태가 변할 때 예를 들어 물에서 수증기가 되거나 혹은 물에서 얼음이 되거나 이럴 때는 물 분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물 분자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 모형에서 보면요. 물의 상태일 때, 즉 액체 상태일 때의 물 분자의 배열과 얼음 상태일 때, 수증기 상태일 때의 물 분자의 배열은 다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은 변하지 않아요. 자, 동그라미 6번.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2개에다가 산소 원자 1개가 아니고 2개를 넣어요. 그러면 과산화수소라고 해서 이것은 물 분자와 엄연히 다른 분자가 됩니다. 자, 아래 학습지를 보면요. 3. 해보기 있습니다. 자, 분자를요. 모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자를 설명할 때 똑같이 모형을 나타냈는데 모형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형으로 설명할 때는 실제 대상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 표를 완성해 볼게요.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나와 있습니다. 각 분자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 보고요. 모형으로도 나타내 보자. 볼게요. 첫 번째 수소. 수소 원자가 2개가 있대요. 아하, 그럼 수소 원자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수소라고 적어줄까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두 번째 산소. 산소 원자가 2개가 있다.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를 이렇게 붙여서 그리면 되겠죠. 산소, 산소. 다음 질소. 질소 원자가 몇 개? 2개. 그래서 이렇게 질소, 질소. 자,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구성이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가 있대요. 자, 가운데 탄소 원자를 그리고요. 옆에 산소를 하나씩 그려주면 되겠죠? 자, 과산화수소. 우리가 앞에서 물 분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수소 원자가 몇 개? 2개. 산소 원자 2개. 이렇게 되면 물 분자가 아닌 과산화수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붙이고요. 그리고 수소는 이렇게 과산화수소는 이러한 배열 특징이 있어요. 자, 다음 헬륨. 헬륨 원자가 1개가 있대요. 자, 다음 오존 같은 경우는요. 산소 원자가 3개가 있네요. 자, 위에 산소 분자는요. 산소 원자가 2개래요. 근데 오존은요. 같은 산소 원자인데 이게 3개가 있다.
아하,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결합하는 수에 따라서도 다른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 호흡에 꼭 필요한 중요한 존재지만 오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질이 다르죠. 하늘에 오존이 있을 때는 좋아요. 하지만 이 오존 분자가 땅에 내려오면요, 나빠요. 그래서 오존 분자는 원래 산소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다는 거 꼭 명심하고요. 자, 염화 수소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한 개 있고요. 염소 원자가 한 개 있네요. 가운데 염소 원자 그리고요. 옆에 수소 원자 그리겠습니다. 다음 일산화탄소 있습니다. 탄소 원자가 한 개고 이번에는 산소 원자가 한 개로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산소 원자의 개수에 따라 다르군요. 그러면 다른 분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탄소 있고요. 옆에 산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테인입니다. 탄소 원자 한 개고요. 수소 원자가 4개가 있네요. 자, 가운데 탄소를 그리고요. 메테인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수소 원자들이 탄소 원자 주위에 정사각형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수소, 수소. 자, 이렇게 그렸고요. 오늘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해봤어요. 자, 오늘 수업 어땠나요?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2번 분자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소와 원자와 분자를 구분해 봤어요. 선생님이 2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자동차 주차장 이야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샌드위치 이야기 하면서 원소의 개수, 원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분자의 경우에도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때 원소의 종류 또 원자의 개수 이거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동그라미 4번도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입자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원소와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지 말고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보자. 그래서 원소 기호를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